녹화를 시작합니다. 헬로 브랜드 캠 있는 친구들 캠 좀 켜봐라. 얼굴 한번 보자. 캠 있는 친구들 캠을 켜시고 출석 패킹 해야 됩니다. 캠을 켜시고 수업할 준비를 다 갖추셔야 돼. 지금 종이 울리고 있죠? 차인벨이 울리고 있는데 아직 학생 목록을 보니까 9명밖에 안 들어와 있네. 25명 중에서. 아직 이 온라인 수업에 적응이 안 됐나? 이 친구들. 반장이 누구라 그랬나? 반장. 내가 한번 보자. (1학년 3반의) 반장이 김건민인데, 건민아. 네. 새로 여기 25명 맞나? 네. 오케이. 지금 오늘 2번째 시간이지? 반장? 네. 오늘 2번째 시간. 반장이 마이크 켜고 있으면 다른 친구들한테 울리려나?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채팅창에 목소리 잘 들리면 들린다고 좀 채팅창에 한번 쳐주세요. 오케이, 오은준. 오케이, 굿. 목록 보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20명 들어와 있어요. 5명이 아직 덜 들어와 있는데,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하고 중간중간에 출석 체킹, 학생 목록을 보면서 출석을 확인하도록 할게. 자, 오늘은 지금 PPT 공유 자료를 좀 공유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내가 우주 탄생 이론, 우주론의 2가지 우주론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오라고 하셨는데 해왔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우주 탄생 이론 2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것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좀 공유할게. 지금 23명 들어와 있어요. 자, 교과서를 보면서 어디 부분인지도 좀 확인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와 같이.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통합과학은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다. 심심할 때마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학습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 위너야, 위너. 그림 그리지 않고 눈으로만 보는 학생은 루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너와 루저는 직접 손으로 그림을 잘 그리느냐, 그리지 않느냐의 차이야.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그림 잘 그려야 돼. 뭐 나는 그림 소질이 없어요. 상관없어. 그림 소질이 없더라도 잘 따라서 그려가면서 공부를 해줘라, 이런 얘기야. 그리는 자, 위너가 될 수 있어.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우주 초기에 어떤 진화, 또 별의 진화라든가 또는 우주의 어떤 탄생 과정을 거쳐서 원소가 만들어진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 선 스펙트럼을 관찰을 하게 되면 우주에 있는 원소를 파악하는 원리를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학습 목표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세 번째 학습 목표는 그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관찰을 하면 우주에 분포하는 원소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또 그들의 그 분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학습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 탄생 이론, 우주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 우주론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과 호일의 정상 우주론이 있는데, 현재는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을 채택하여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모프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가모프는 이제 러시아 사람입니다. 러시아. 이거 푸자로 끝났잖아. 브레즈네프. 푸자로 끝나서 프랑스 사람이냐? 이건 아니고 러시아 사람이야. 러시아. 이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을 우리가 채택하여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이 뭔가? 이거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 김건민? 네, 반장, 네. 누구의 우주론을 채택하여서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이요. 잘했어. 가모프. 가모프는 어느 나라 사람이게? 러시아 사람이요. 잘했습니다. 뭐 이제 또 뒤에서 이제 호일의 정상 우주론을 공부할 텐데, 호일은 어느 나라 사람이게? 반장 대답해. 네, 몰라? 네. 숙제를 안 해왔구나, 우리 저 반장이. 호일은 영국 사람이란다. 뭐 어느 나라 사람이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냥 참고적으로 가모프는 러시아, 호일은 영국, 이렇게 참고적으로 그냥 슬쩍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 요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이 뭔가?
그리고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이 원소들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빅뱅 이론.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가모프의 빅뱅 이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처음에 어떤 상태였느냐? 어떤 상태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의 우주 상황을 만들었느냐? 우리 인간,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떤 우주에 속해 있고, 우리가 이제 우주는 여러 개 은하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은하에 속해 있고 또 그 은하 중에서 또 그 태양계라고 하는 또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해 있고 또 태양계 중에서도 지구라는 그러한 아주 또 작은 부분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죠. 우주는 여러 개의 은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여러 개의 은하 중에서도 태양계에서 지구, 또 지구에서도 서울에서도 중랑구, 뭐 이렇게 우리 인간이 우리나라 사람들 현재 너희들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어떻게 처음에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빅뱅 우주론, 조지 가모프. 처음에 우주는 현재 우주의 모든 물질이 한 점에 모여 있어서 한 점에 이렇게 고온 고밀도의 점우주였어요. 고온 고밀도의 점우주였지만 큰 폭발을 거쳐서 점차 팽창을 하겠지. 팽창을 하면 온도가 희석이 되겠지. 그래서 팽창하면서 냉각이 되겠지. 그래서 현재와 같은 저온 저밀도의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 시어리, 이게 빅뱅 우주론이야. 빅뱅. 고온 고밀도의 원래는 점 한 점이었어요. 아주 고온 고밀도의 점 우주였는데 이것이 폭발을 하면서 팽창을 해요.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희석이 되지. 열이 희석이 되겠지. 열이 희석이 되면서 저온 저밀도의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빅뱅 우주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빅뱅.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면서 여러 입자들이 생성이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먼저 기본 입자인 쿼크라는 입자하고 이게 가로, 뭐와 같은 경입자, 가벼울 경자야, 가벼운 경입자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들어갈 거는 전자야, 전자. 그래서 팽창하면서 가장 먼저 기본 입자인 쿼크, 그 다음에 전자와 같은 경입자가 만들어졌어요. 순서를 잘 봐야 돼. 쿼크와 전자가 먼저 우주가 팽창하면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이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겨서 원자가 만들어졌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원자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쿼크와 전자와 같은 경입자가 만들어지고, 쿼크는 사실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업 쿼크, 다운 쿼크로 이루어졌어요. 업 쿼크, 다운 쿼크. 그래서 업 쿼크는 이 전하를 띠고 있는데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는 업 쿼크, 다운 쿼크, UUD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and 중성자는 업 쿼크, 다운 쿼크, UD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양성자는 그 자체로 여기 가로는 수소 원자 핵이 됩니다. 양성자는 그대로 수소 원자 핵이 되고 이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 후 원자 핵이 전자를 전기력에 의해서 끌어당기게 되면 원자가 생성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 전하,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성자는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고 있죠. 중성자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D 합치면 플러스 1 나오고요. D 합치면 제로가 나와요. 제로. 자, 우주가 팽창하면서 입자들이 생성되는 과정을 빅뱅 우주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자핵, 전자가 없는 원자핵은 빅뱅 후 3분경, 원자는 빅뱅 후 여기 아주 중요한 숫자가 있어요. 38만 년. 그러니까 이제 대폭발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이라 그래.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고 그 빅뱅 후 3분경, 그 다음에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난 후 온도가 3000켈빈, 3000켈빈은 약 3000도씨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3000도씨 정도 냉각되었을 때 원자가 탄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증거는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것이다 라고 가모프가 예측을 했어요. 가모프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두 명의 과학자가 있는데 그 두 명의 과학자에 의해서 사실임이 밝혀졌어요.
어? 그래서 빅뱅 이론에서는 우주 초기에 생성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3대1로 예측을 했어. 가모프가 예측을 했죠. 가모프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관측 기계를 통해서 관측을 해본 결과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로 밝혀졌어. 아, 그래서 가모프의 빅뱅 이론이 사실이구나. 에? 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 셈이죠. 따라서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라는 것은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 여기 빅뱅이죠. 빅뱅. 알겠지?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생 목록 지금 23명 들어와 있네. 3명 들어와 있어. 3명. 이 채팅을 봐야 되는데 채팅. 이거 먼저 오늘 거 뭡니까? 이거 하나 좀 이쪽에 다운을 좀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 1-1- 수업 PPT 내용인데. 그래서 그 원자핵은 빅뱅 후 3분경, 원자는 38만 년. 빅뱅이 언제 일어났느냐? 빅뱅은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다. 138.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138이죠. 지금부터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는데 원자는 언제 탄생했느냐? 원자핵은 3분경이고 원자는 38만 년. 여기 38, 여기 38. 숫자가 좀 외우기 쉽죠? 빅뱅은 138억 년 전. 원자는 38만 년. 빅뱅 후 38만 년. 그리고 온도는 3000 켈빈 정도로 냉각되었을 때 원자가 생성됐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숫자는 좀 외워둬야 돼. 3분경, 38만 년, 3000 켈빈. 요 세 개의 숫자는 외워두고 있어야 된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모프가 제안하고 있는 요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 2가지 중에서 첫 번째 증거도 알고 있어야 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일 것이다. 그것을 누가 증명해 줬냐? 가모프의 예측을 증명해 준 2명의 과학자가 있는데 그 2명의 과학자는 뒤에 나와요. 아노 펜지어스하고 로버트 일슨이 증명해 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가모프가 예측한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펙트럼을 통해서 밝혀졌다 라고 하는 것까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첫 번째 증거는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서 밝혀졌다 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 3000 켈빈 38, 3000 켈빈 요거는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2번째 증거. 2번째 증거는 우주 배경 복사다. 우주 배경 복사는 뭐냐? 빅뱅 후에 아주 고온 고밀도였기 때문에
빛이 빠져나오지 못했어. 빛이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38만 년 후에 전자들이 원자 핵에 붙잡혀서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빛이 빠져나오게 됐어. 그래서 그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온 빛을 갖다가 뭐냐? 이거를 우주 배경 복사라 그래. 빅뱅 후 38만 년 후가 되면서부터 전자의 방해에서 벗어난 빛이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왔어.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온 빛을 뭐라 그러냐? 우주 배경 복사라 그래.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38만 년 전에는 불투명한 우주였는데 38만 년 후가 되면서 빛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투명한 우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이 빛은 처음에는 아주 높은 온도의 빛이었겠죠. 에너지가 큰 빛이었는데 38만 년이면 이제 우주의 온도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야. 이 온도가 낮아진 상태의 빛을 우리가 이제 아마 그 온도가 낮아진 상태의 빛이 오늘날 발견될 것이다 라고 가모프가 예측을 했어. 가모프가. 그래서 그 가모프의 예측이 딱 들어맞았는데 그 예측을 증명해 준 사람이 이제 2명의 과학자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이론의 창시자인 가모프에 의해 예측이 되었고 아노 펜지어스와 여기 로버트 윌슨, 그냥 윌슨이라 할게. 윌슨에 의해 최초 관측이 되었으며 관측 초기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거의 모든 방향에서 같은 세기로 관측되었지만 최근 우주망원경을 통해 미세한 온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 생성될 때는 3000 켈빈의 에너지를 가진 빛이었지만 지금은 온도가 낮아진 약 3켈빈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 파장이 길어진 상태의 전파 영역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모프는 이렇게 예측을 했어.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 생성될 때는 3000 켈빈의 에너지를 가진 빛이었지만 오늘날 온도가 낮아진 빛이 아마 발견될 것이다 라고 가모프가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 가모프의 예측을 이 아노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지상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온도가 낮아진 에너지가 낮은 상태, 즉 파장이 길어진 상태의 전파들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빅뱅 이론이 가모프의 빅뱅 이론이 맞다라고 증명이 된 셈이지. 그죠? 가모프가 우주 배경 복사가 오늘날 3켈빈 정도의 에너지를 갖는 그러한 빛이 발견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증명을 해 주었다. 그래서 가모프의 빅뱅 이론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내용입니다.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있어요. 예?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있는데 가모프가 예측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야. 이거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관측기구, 스펙트럼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될 것이다. 온도가 낮아진 상태에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었는데,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누가 발견했느냐? 아노 펜지어스하고 로버트 일슨이 발견을 해서 이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해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장, 네. 현민아, 네.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봐. 우주 배경 복사와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은 무엇을 통해서 밝혀졌어, 오늘날? 3대 1이란 거. 무엇을 통해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네. 알겠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뭐가 있다고? 우주 배경 복사요. 그 가모프가 어떻게 예측을 했어? 우주 배경 복사인데 가모프가 예측을 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예측을 했냐고. 응? 가모프는 이렇게 예측을 했어.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에는 3000 켈빈 정도의 빛이었지만 오늘날 팽창을 했겠지, 우주가. 그러면 온도가 낮아진 빛, 약 3켈빈 정도의 빛이 관측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 김민건? 듣고 있냐? 네. 그러니까 네. 가모프는 우주 배경 복사는 처음에 3000 켈빈 정도의 빛이었지. 네. 그런데 팽창을 해서 온도가 낮아졌겠지. 네. 그러면 현재는 몇 켈빈 정도의 빛이 발견될 것이다라고? 3켈빈이요. 그렇지. 그 3켈빈 정도의 빛이 발견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것을 3켈빈 정도의 빛을 관측한 두 명의 과학자가 있었어. 그 두 명의 과학자가 누구지? 한 명은 윌슨, 음, 나머지 한 명은 기억이 안 나요. 아노 펜지어스라고. 아노 펜지어스. 그 두 명의 네. 과학자가 발견을 했단 말이야. 예측한 것. 가모프가 예측한 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이해가 갔나? 네. 오케이, 잘했어요. 자, 정리하고 스펙트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 첫 번째, 가모프가 예측한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예측을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주 공간에 오는 빛을 갖다가 프리즘을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그 색깔의 띠를 가지고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것이다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인데, 처음에 우주 배경 복사는 3000 켈빈 정도의 빛이었지만 현재는 팽창하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진 3켈빈 정도의 빛이 발견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죠. 근데 이 예측한 사항을 로버트 윌슨과 아노 펜지어스가 지상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발견을 했다 이 말이야. 가모프가 예측한 사실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두 번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 우주 공간에서 날아오는 빛을 이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살펴보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가모프가 예측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3대 1, 그 다음에 가모프가 예측한 내용입니다. 가모프가 예측한 내용. 가모프가 왜 3대 1일 것이다, 3대 1일 것이라고 예측한 것은 이거입니다. 이거. 가모프는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빅뱅 후 3분이죠. 정확히 하면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비율이 3대 1인데, 나중에 얘네들이 전자를 붙잡게 되면 수소 원자가 되고 헬륨 원자가 될 수 있으니까 수소 원자 핵을 그냥 수소로 보시면 되고 헬륨 원자 핵을 그냥 헬륨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모프는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헬륨이 생성되기 전 양성자와 중성자는 빅뱅 후 3분 후에 온도가 어느 정도 지금 낮아진 상태죠. 가모프는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원래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비슷하거든요. 원래 온도가 높으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가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유자재로 왔다 갈 수 있는데,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헬륨이 생성되기 전에는 가모프는 사실 이제 처음에 빅뱅 후 3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양성자가 중성자로 가는 데는 조금 어려워. 그런데 중성자가 양성자로 가는 데는 좀 쉬워요. 그래서 헬륨이 생성되기 전에 가모프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14대 2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후를 보니까 헬륨 원자핵은 이 빨간색 그 다음에 하얀색 두 개가 이게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이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를 보면 이제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인데 양성자와 헬륨 원자핵이 12대 1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얘들의 질량비를 따져봤더니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비슷하다고 그랬죠? 요 4개 대 12개를 보면
4개 대 12개. 질량이 비슷하니까 빨간색과 하얀색은 질량이 비슷하니까 결국 질량의 비가 12 대 4가 돼. 그래서 가모프는 빅뱅 후 3분 후에 이렇게 원래는 헬륨이 생성되기 전에는 14 대 2였지만 헬륨이 생성된 이후에 그들의 질량비를 예측을 해봤는데 12 대 4일 것이다. 즉 빅뱅 우주론에서 추정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 대 1입니다. 왜냐하면 질량비가 12 대 4이기 때문에 3 대 1이죠. 그래서 이 가모프가 예측한 요 사항을 갖다가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실제 질량비를 스펙트럼을 관찰 후에 살펴봤더니 3대 1임이 일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가모프의 예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모프는 헬륨이 생성되기 전 양성자와 중성자가 14 대 2였고 헬륨이 생성된 후에는 12 대 4로 12 대 1로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질량비는 12 대 4가 되니까 질량비는 3 대 2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스펙트럼 관찰 후에 3 대 1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시고요.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비슷하다. 그러나 중성자가 조금 무겁다. 조금. 그래서 헬륨이 생성되기 전 가모프가 예측한 양성자와 중성자의 그 개수비는 14 대 2였고 헬륨이 생성된 후에는 양성자, 수소 원자의 양성자와 헬륨 원자의 비가 12 대 1이었기 때문에 질량은 12 대 4가 되어서 3 대 1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 이 내용을 스펙트럼 관찰 후 증명을 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 요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고 요 내용을 꼭 알고 있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가모프가 예측한 것이고 그러면 스펙트럼이 무엇이냐? 스펙트럼 관찰 후에 3대 1임이 증명이 됐다며 그러면 이 스펙트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건민. 네. 가모프가 예측한 빅뱅 후 3분 후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가모프는 헬륨이 생성되기 전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냐고. 7대 1이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어떻다고 그랬어? 비슷하다. 비슷하다. 근데 왜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더 많을까? 잘 왜 모르겠어요.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더 많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빅뱅 3분 후에는 온도가 어느 정도 낮아졌겠지. 네. 그러면 자, 양성자가 중성자로 가는데 쉬워? 중성자가 양성자로 가는데 쉬워? 중성자가 양성자로요. 그렇지. 그러니까 중성자가 양성자. 왜냐하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를 방출해. 그러면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1대1로 존재했겠지. 네. 1대1로 존재했는데 빅뱅 3분 후에는 온도가 낮아진 상태야.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가는데 에너지가 덜 들어. 그래서
중성자가 원래 1대1이었는데 온도가 낮아진 상태에서는 양성자가 더 많이 만들어져. 그래서 양성자가 14대2, 7대1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다 이런 얘기야. 알겠냐? 네. 그러면 헬륨이 생성되면 이들의 그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지? 3대 1이요. 그렇지. 아니. 개수비. 12대 12대? 1. 그렇지. 12대 1. 그러면 질량비로는 몇 대 몇? 3대 1. 3대 1입니다. 이 가모프가 예측한 요 사항을 이 가모프가 예측한 요것을 뭘 관찰 후에 이걸 알아냈다고? 스펙트럼 관찰 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펙트럼 관찰 후에 알아냈는데 이 스펙트럼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냐? 네. 그러면 이제 숙제를 하나 내자. 자, 우리가 이제 집에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 스펙트럼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 스펙트럼.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공부할 스펙트럼에 대해서 그리고 스펙트럼 관찰 후 오늘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을 우리가 밝혀냈는데 어떻게 해서 밝혀냈는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오늘 좀 미흡한 부분들 양성자와 중성자의 요 질량의 차이 물론 같은데 거의 같은데 그리고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어느 쪽으로 더 가기가 쉬운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공부를 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 두 가지 증거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스펙트럼에 대해서 꼭 세 가지 스펙트럼에 대해서 꼭 조사를 좀 해오시고 다음 시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녹화 좀 중지하고요. 녹화 중지하고 내가 이제 이거 오늘 공부한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좀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복습해라 이 말이야.